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2019년 한국경제신문이고요. 9월 28일자 토요일 신문입니다. 상한제 의무거주 신축 전세가 급등부를 것, 이게 뭐 제목으로 잡혀졌어요. 입주 2, 3년 전월세 공급 뚝. 이게 이제 왜 전월세가 공급 뚝이냐? 의무 거주 기간 때문에 뭐 그런다는 소린 것 같아요. 90일 내 입주를 해야 되고 10년 전매 제한해야 되며 잔금이 없으면 분양을 포기해야 하고 전입신고가 않는 것은 편법인데, 전입신고하는 편법인데, 이 우려란 말은 보통 이런 식이에요. 의무기간을 3년 해야 되고, 뭐 2년 해야 되고, 5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주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시세가 내가 10억에 분양을 받았어요, 서울에서. 근데 전세가가 5억이야. 그러면, 전세 형태로는 잘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냐면 전세로 안 하고 월세로 하죠. 월세로. 전세로 하면 전세금이 시세가 5억인데 예를 들어 내 돈 5억을 넣거나 내가 좀 싸게 해줄 테니까 3억을 넣거나 4억 정도만 넣고 주소로 넣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보통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임차인이 안 들어오죠. 물론 이제 건물주가 다른 건물에다가 뭐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편법 중에 하나로 주소 전입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방법보다는 대부분 실무에서 어떻게 하냐면 월세로 많이 돌립니다. 월세로.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면 보증금 예를 들어서 뭐 5천에 시세가 보증금 5천에 월 뭐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야. 이렇게 되면은 보통 세입자들은 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당신은 한 2천만 원만 내라. 보증금 2천만 원만 내고 월세가 150인데 예를 들어서 120이나 100만 원만 내. 대신 전입신고 하지 마라. 그리고 건물주가 거기 주소에다 계속 놔두는 거죠. 자기 주소를.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이 살았는데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은 서류로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서류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되어지죠. 그리고 3년 마치고 자기는 이제 월세 수입은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월세는 큰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매매 차익으로 많이 이익을 보려고 한 거죠. 왜 그러냐면 뭐 3년 거주하고 5년 후에 팔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 돼 있을 수도 있고 22억, 23억 될 수 있잖아요. 그거 이제 뭐 1세대 1조건 맞춰서 하면 세금 왕창 줄일 수 있죠. 뭐 9억까지는 영원이고 이제 그 차익분에 대해서 추가로 뭐 내릴 수 있지만 어쨌든 세금을 왕창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편법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실무에서. 그래서 사람은 항상 A 방향으로 몰아가면 그것을 빠져나가서 돌파하려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 의무 기간 및 전매 제한 기간을 보니까 공공택지 같은 경우 100% 이상 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이고요. 이해지역에서는 3년이라네요. 거주 의무 기간은 없고요. 그 다음에 시세를 80%에서 100% 분양했다 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년을 전매 제한이 걸리고 이해지역에서는 6년, 그 다음에 거주 의무 기간은 5년. 자, 그 다음에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수준을 80% 미만으로 했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 전매 제한이 있고요. 이해지역에서는 8년 전매 제한. 거주 의무 기간은 5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택지.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LH가 제공해주는 지구 단위의 토지, 우리가 보통 이제 신도시라는 표현을 쓰는 이런 곳을 말하는 거고요.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이상으로 분양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전매 제한 기간이 있고요. 이해지역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주 의무 기간도 없어요. 그런데 80%에서 100% 아래로 분양을 했을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년 전매 제한이 있고요. 유예지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 의무 기간이 2년이 있네요.
그 다음에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수준을 80% 미만으로 했을 경우 토기과열지구에서는 10년 전매 제한이 있고요. 거주 의무 기간인 3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막차 로또 가점 낮은 청약자 비선호층 또는 추첨제 중대형이 관심 가지고 있다 뭐 해가지고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일일 청약한다고 그러네요. 이거 지금 뭐 역삼 임동성 해가지고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 하시면 평가해 놓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재건축 0.43% 올랐습니다. 9.13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다고 그러네요. 종부세 강화, 9.13이 종부세 강화요. 근데 서울 재건축에서 그 조합원들이 그 상한제 부담금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부담금 때문에 그 분담금 폭탄으로 인해서 재건축 가격이 막 떨어졌었는데 왜 다시 올랐나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국토부에서는 밀어붙이겠다고 하는데 그 경제부총리 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하도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그 재건축 아니 재건축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그 역효과에 대해서 떠들어대니까 그 분위기가 강행할까? 강행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그 시점이 좀 불투명해지는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매수 추격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뭐 매수 추격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안 할 아직 기간이 여러 단기가 남은 그런 재건축 조합단지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가격이 뭐 이렇게 계속 업무는 추진해 나가는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금 딱 걸리고서 목에 딱 걸린 그 단지들만 지금 이제 불안해 했는데 그것도 다시 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점이 불투명해지자 간망하던 대기쇼가 다시 움직여가지고 잠실 주공 5단지 역대 최고가 거래됐고요. 일반 아파트 값도 좀 오름세 추진이라고 하네요. 뭐 일반 아파트야 신규 아파트는 계속해서 뭐 오르고 있었던 거니까요. 뭐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자, 이상 전국 관련 소식을 마치고요. 이런 소식을 뭐 이렇게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정보가 무료로 공짜로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감사합니다.